네, 뉴욕 현지 연결해 보죠. 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스닥이 특히나 안녕하세요. 하락세를 크게 보인 것 같은데요.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일단 상황부터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욕 증시 크리스마스 연휴를 마치고 오늘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화요일 날 이번 주에 첫 거래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10분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전장 대비 0.11% 상승 마감에 성공했지만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밀렸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해서 1.38% 하락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 테슬라를 중심으로 이 빅테크 종목들의 엄청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벤치마크 지수인 S&P 500 지수 역시 전장 대비 0.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간만 국제금융시장 동향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채권 금리는 급등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장기물 금리, 10년물 금리가 10bp 이상 오르면서 현재 3.85% 나타내고 있는데요. 채권 시장에서도 지금 채권 매도세가 심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환시장 같은 경우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아시아장에서부터 조금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중국이 이제 3년간 이어왔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에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고요.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DXY 지수 104선을 나타냈습니다. 네, 유가는 살짝 반락하는 수준에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 마감 시간에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월물 WTI 가격 전장 대비 0.04% 하락하면서 배럴당 79.5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WTI 가격은 오늘 장중에는 80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중국의 경제가 재개방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네요. 중국 뉴스는 그 재개방 이슈와 코로나가 악화되는 이슈가 혼재되는 있지만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니 뭐니 해도 테슬라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남은 연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지금 오늘 기준으로 4거래일만 이제 올해 거래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거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3거래일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이 마지막 산타랠리를 이끌 수 있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혼조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테슬라가 많이 밀리면서 이 증시가 좀 상승 모멘텀을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통상 이제 산타랠리라고 하면 연말에 다가오는 매년 12월에 다가오는 증시 상승세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좁은 의미에서 산타랠리라고 하면 한 해의 마지막 5거래일 그리고 새해 2거래일 동안 일어나는 이 상승세를 의미를 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 전에 증시가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흐름을 좀 이어가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 관건은 이 펀드들이 연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또 연말이기 때문에 이 뉴욕 증시의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호가가 널뛰는 이런 좀 변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막판 뒷심을 좀 볼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산타랠리를 통상 이끄는 것은 연말 보너스 투자라든지 세금 축소 전략 그리고 적은 유동성 등이 산타랠리를 통상 이끌고는 하는데요. 이 만약에 산타랠리가 올해 오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도 이제 좀 좋지 않은 뉴스이지만 내년까지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특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시장 전략가들은 이제 산타랠리가 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내년 1분기 주가 수익률의 점치기 때문에요.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오늘은 실패를 했지만 남은 3일 동안 올해 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오늘 주가를 가장 큰 폭으로 끌어내린 요인이 지금 테슬라발 쇼크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나스닥 지수가 급락한 것은 금리 상승의 여파도 있겠지만 테슬라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테슬라 주가는 오늘 11% 이상 폭락을 했고요. 110달러를 하회하는 109달러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좀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인데요. 테슬라 관련된 악재가 끊이지 않고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테슬라 주가의 바닥은 어디인가 최근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또 폭락을 했습니다. 110달러 선마저도 지금 내준 상황 최악의 한 달, 최악의 1년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테슬라 얘기 좀 자세히 해주실까요? 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끊이지 않는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 이번 한 달, 최악의 한 달을 보냈고요. 이번 분기뿐만 아니라 올 한 해도 최악의 이 성적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여러 악재가 오늘만 해도 여러 뉴스가 연달아서 좀 나오면서 테슬라에 대한 투심을 급격하게 악화시켰는데요. 가장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공장, 상하이에 위치한 테슬라 공장 기가플랜트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겸해서 지금까지 약 8일 동안 그 생산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 8일 동안 생산이 중단이 되었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생산을 중단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앞서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요. 이 생산 중단을 더 연장을 시킬 것이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장이 중단이 되고 생산이 중단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결국 이제 수요가 그만큼 없다. 수요가 얼만큼 떨어졌길래 공장까지 이례적인 수준으로 중단을 하느냐라는 이런 의구심이 테슬라의 주가에 굉장히 큰 충격을 가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플랜트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코로나 감염 등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토요일 기준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토요일 기준으로 이 내부의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토요일 기준으로 생산이 중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8일 이상 생산이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설상가상으로 이 후속 보도가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 문 닫는 것뿐만 아니라 1월에도 이제 생산량 목표치를 축소한다라는 보도를 연이어서 했는데요. 내년 1월에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테슬라 이 가동이 17일만 이제 공장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17일 동안만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이거는 통상 1월에 이제 운영을 하는 기간보다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된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110달러 아래로도 이제 무너지자 이제 좀 매도세가 엄청나게 몰리면서 주가의 하락을 폭락을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 숏셀링에 고매도를 친 사람들은 며칠 사이에 150억 달러를 벌었다라고 이제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 주가는 12월 들어서 42% 폭락을 했고요. 거의 절반 가까이 이번 달 가까이만 폭락을 했고, 그리고 고점 지난해 11월에 대비해서는 70% 주가가 폭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네요. 테슬라가 진짜 걱정입니다. 국내 투자가들도 많이 투자돼 있는데 연초에 400달러인 게 12월 1일까지 11개월 동안 반토막 됐는데 한 달 동안에 또 반토막이 됐어요. 200이 지금 110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빠지고 있고 숏셀링뿐 아니라 담보 관련된 마진콜이 있다 이런 뭐 소문도 있고 어쨌든 테슬라가 지금 제일 걱정입니다. 다른 얘기로 지금 미국의 날씨가 엄청 나빠서 항공주들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크리스마스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처음으로 조금 이 경제 재개방된 상태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겨보나 했는데요. 미국에는 정말 역대급 눈보라가 덮치면서 좀 끔찍한 크리스마스가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이 전역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 눈폭풍이 좀 많이 왔고요. 이로 인해서 제가 살고 있는 뉴욕에서는 이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20도를 이제 하회하는 굉장히 춥고 좀 아예 나갈 수도 없는 그런 크리스마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연말 그리고 성탄절 연휴를 맞이해서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미국인들의 이 항공길에도 발이 묶인 상태인데요. 미국에 이제 정말 많은 비행편들이 이 사태로 인해서 결항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항공 관련주들도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제 좀 그 저가 항공사의 전신으로 좀 유명한 항공사인데요. 사우스웨스트 같은 경우 이번 이 눈폭풍 사태에서 가장 많은 결항을 낸 항공사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같은 경우 이제 전일 항공편의 3분의 2가량 60%가 넘는 항공편이 취소가 됐다라고 하고요. 좀 상당히 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사에서 사과문도 올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날씨가 좀 굉장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주가 그리고 2길까지 항공편을 대거 줄일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여파에 사우스웨스트 주가가 오늘 5% 이상 밀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최악의 눈보라에 굉장히 체감 온도까지 낮은 상황, 추운 날씨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다음 뉴스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시장으로 이제 시선은 옮겨가 있는 상황인데, 간밤의 시장을 보면은 반도체도 좋지 않았거든요. 반도체를 비롯해서 내년 시장 업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현지에서 어떤 얘기 나오고 있나요? 네, 오늘 이제 빅테크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가 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린 주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엔비디아가 7% 이상 폭락을 했고요. 지금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 굉장히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주가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월가에서도 내년에 반도체 업계가 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투자은행들은 반도체 업계의 주가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과연 이제 내년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이제 재생에너지라든지 탄소 중립에 대한 각국 정부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시클리컬 다운턴 하락세가 조금 유망하게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조금 유효한 것 같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도 이런 비슷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 반도체 업황이 지금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수년간 반도체 부분에서 좀 그래도 성과가 지속돼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뉴욕 증시 최고 대장주인 애플 주가도 1.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13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고요. 애플이 이제 오늘 장중에 2021년 작년 6월 이후 최저점 수준에 근접을 한 수준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애플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27%가량 주가가 폭락을 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빅테크가 무너지고 주가가 이제 슬슬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애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년에 조금 반등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제 투자자들의 안전 피난처라고 하죠. 그나마 뉴욕 증시에서 이제 가장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또 경기 침체기에도 이 애플은 좀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시티은행과 같은 IB에서는 내년 애플 주가 반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지금 전체적으로 뭐 커뮤니케이션 업종이라든지 테크 업종이 좀 상당히 좋지가 않았는데요. 구글도 2% 이상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도 2.6%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은 이제 여행 관련주입니다. 물론 항공주는 많이 빠졌지만 중국의 재개방 뉴스가 나오면서 카지노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윈 리조트가 4% 이상 상승을 했고요. 라스베가스 샌즈 주가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 경제 지표 관련해서도 몇 개 나온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좀 많이 중요한 경제 지표는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지표가 발표가 좀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미국의 부동산 시장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수준으로 나오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 계속 좋지 않았던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S&P 케이스실러가 집계한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전 미국 지역의 주택 가격 지수를 지수로 나타낸 지표인데요. 10월에 미국 전미 주택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5%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넉 달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페드의 금리 상승이라든지 모기지 금리 상승 이런 데 가장 좀 직격탄을 맞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 발표가 되었는데요. 미국의 11월 상품 수지 적자가 거의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이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 줄어들면서 상품 수지 적자가 급감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한 해를 이제 거의 마무리하면서 뭐 시장도 한산하고 투심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어쨌든 거의 다 좀 한산한 모습인데 주목할 만한 일정들 그래도 알려주시고요. 내년까지 뭐 이어지는 일정이라도 주목할 만한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 중에 방금도 소개해 드렸지만 이 부동산 지표가 가장 많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택 가격 지수, 그리고 뭐 잠정 주택 판매 건수와 주택 지표가 이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주택 지표들은 좀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외에 이제 미국의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이 집계하는 제조업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요런 지표가 이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연말 변동성에 따른 산타랠리가 좀 촉발이 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지표 중에는 가장 빨리 돌아오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내년 1월 초에 나오는 12월 고용 보고서가 이제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물가 지표보다도 고용 지표가 좀 더 중요하게 좀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구심점이 경기 침체 쪽으로,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침체 쪽으로 넘어가면서 고용 지표에 대한 이 상당한 주목도가 쏠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 방향성은 이번 주 마지막 3거래일이 끝나고 내년 1월 초에 이 고용 보고서를 확인한 후에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 1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까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시장 상황 잘 들었습니다. 이마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특파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